공항 라운지에서 당신은 두 사람을 봅니다. 한 명은 구찌 로고가 박힌 여행 가방을 끌고 롤렉스를 차고 명품 선글라스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낡은 티셔츠에 10년 된 백팩을 메고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가 더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슬리퍼를 신은 사람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당신이 길에서 스쳐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1,500억 달러를 가진 워렌 버핏은 100만 달러도 안 되는 집에 살고, 마크 주커버그는 몇 년간 같은 회색 티셔츠를 입었으며, 이케아의 창립자는 20년 된 볼보를 몰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계산된 전략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의 마인드, 지금 시작합니다.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그가 사는 집은 1958년에 31,500달러에 구입한 것입니다. 현재 시세로는 100만 달러가 채 되지 않죠.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평범한 주택가에 있는 5베드룸 집입니다. 그는 원한다면 맨해튼의 펜트하우스를 현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10채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2020년까지 20달러짜리 노키아 폴더형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마침내 아이폰으로 바꾸긴 했지만 그것조차도 최신 모델이 아니었죠. 1,500억 달러를 가진 사람이 20달러짜리 폰을 쓴다니 이상하지 않나요? 마크 주커버그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는 수년간 매일 똑같은 회색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최근에는 검은색으로 색상을 바꾸긴 했지만 여전히 같은 스타일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그 시간에 더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케아의 창립자 잉바르 캄프라드는 더욱 극단적입니다. 그는 20년 된 볼보 자동차를 몰았고 비행기를 탈 때는 항상 이코노미석을 이용했습니다. 가구를 구입할 때도 세일 기간을 기다렸으며 외식보다는 집에서 요리해 먹는 것을 선호했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순자산은 수십억 달러에 달했지만 그의 라이프 스타일은 평범한 중산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최근 부유층 사이에서 조용한 사치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텔스 웰스라고도 불리는데 말 그대로 부를 숨기는 전략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급 제품을 구매하지만 그것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구찌나 발렌시아가처럼 큰 로고가 새겨진 제품 대신 로로 피아나나 브루넬로, 쿠치넬리 같은 브랜드를 선택합니다. 이 브랜드들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처음 듣는 이름일 겁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들은 실제로 훨씬 더 비쌉니다. 로로 피아나의 캐시미어 스웨터는 수천 달러에 달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니트처럼 보입니다. 브루넬로, 쿠치넬리의 재킷은 10,000달러가 넘지만 브랜드 로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죠. 이것이 바로 조용한 사치의 핵심입니다. 품질은 최상급이지만 과시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세련됨입니다. 반대편에는 완전히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빈민가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실제로는 부유하지 않지만 부유해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럭셔리 브랜드의 가장 로고가 큰 제품을 구매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봐 주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고급 자동차를 리스로 빌리고 신용카드 빚을 내면서까지 명품 가방을 사고 감당할 수 없는 집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소셜미디어에 올립니다. 여기서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계층은 누구일까요? 억만장자? 재벌? 아닙니다. 정답은 중산층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5만 달러에서 10만 달 사이인 사람들이 명품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입을 넘어서까지 명품을 삽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아직 인정받기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소평가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며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반면 진짜 부유층은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상에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역설이 발생하는 걸까요? 왜 진짜 부자들은 가난한 척할까요?
왜 그들은 자신의 부를 숨기려 할까요? 그 이유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전략적이며 때로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첫 번째 이유, 안전입니다. 2020년 한 20세 청년이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가득 담긴 사진이었죠. 루이비통, 구찌, 디올, 선물로 받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좋아요가 수천 개 달렸고 댓글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총격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범인들은 체포 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사진 배경에 집 주소가 담긴 택배 상자가 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팝 스모크, 총망받는 래퍼였습니다. 겨우 20세의 나이에 부를 과시한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사례일까요? 2016년 파리, 킴 카다시안은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착용한 고가의 보석 사진을 올렸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귀걸이, 수백만 달러 상당의 보석들이었죠. 몇 시간 후 무장 강도들이 그녀가 머물던 호텔 방문을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총을 겨누며 수백만 달러 상당의 보석을 빼앗아 갔습니다. 범인들은 나중에 체포되었을 때 인스타그램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부를 과시하는 순간 당신은 표적이 됩니다. 범죄자들의 표적만이 아닙니다. 세무당국도 주시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세무조사관들은 소셜미디어를 모니터링합니다. 신고된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죠. 두 번째 이유는 평화입니다. 부를 과시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돈을 빌리려 하고 가족들은 투자를 부탁하며 낯선 사람들은 사업 아이디어를 들이밉니다. 자선단체에서는 끊임없이 기부를 요청하고 사람들은 당신의 모든 지출을 주시하며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이 당신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돈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죠.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2003년 그는 플로리다의 한 슈퍼마켓 전체를 몇 시간 동안 임대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처럼 쇼핑 카트를 밀며 물건을 고르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직원들과 친구들에게 돈을 주고 일반 쇼핑객처럼 행동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팝의 황제로 불리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냥 마트에 가서 우유를 사고 사람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걷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일상 말이죠. 세 번째 이유는 전략입니다. 가난해 보이는 것은 협상에서 엄청난 이점을 줍니다. 협상 테이블에 롤렉스를 차고 디자이너 정장을 입고 나타난다면 상대방은 당신이 더 많이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고 할인을 거부하며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옷차림으로 나타난다면 상대방은 당신을 과소평가하고 더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 자동차를 몰고 나타나면 판매자는 가격을 내리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차를 몰고 온다면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오래된 픽업 트럭을 몰고 다니며 매물을 둘러보고 평범한 옷을 입고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하죠. 위장의 또 다른 이점은 진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를 숨기고 있을 때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돈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좋아해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유한 사람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내 돈을 좋아하는 걸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디드로 효과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물건을 업그레이드하면 다른 모든 것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지는 현상입니다. 새 아이폰을 사면 새 케이스가 필요하고, 새 케이스를 사면 새 가방이 필요하고, 새 가방을 사면 새 옷이 필요하고,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생활 수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지출도 함께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연봉이 2배로 올랐는데도 저축은 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것을 살 때는 행복하지만 그 행복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행복을 느끼기 위해 더 비싼 것을 구매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하죠. 이렇게 끝없는 소비의 쳇바퀴를 돌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척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준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만족감을 높게 유지합니다. 10,000원짜리 식사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년 된 차도 A에서 B로 이동하는 기능은 똑같이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더 큰 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년 3,000만 원을 명품과 사치품에 쓰는 대신 투자에 돌린다면 복리 효과로 인해 10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연 7% 수익률이라 가정하고 10년간 매년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약 4억 원이 됩니다. 20년이면 12억 원을 넘어서죠.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더 부유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소비가 아닌 투자에 집중합니다. 지금 당장 멋져 보이는 것보다 10년 후에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매년 럭셔리 휴가를 가는 대신 부동산에 투자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대신 주식을 매수하며 스포츠카를 사는 대신 사업에 재투자합니다. 당신이 억만장자가 아니더라도 이 전략은 유효합니다. 과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관심과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지위를 증명하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이미지를 유지하느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족, 건강, 의미 있는 일, 진짜 우정, 이런 것들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부입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번에 무언가를 살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당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돌아보세요. 당신은 삶을 공유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부는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살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것만 사는 것. 어디든 갈 수 있지만 편안한 곳을 선택하는 것. 무엇이든 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으로 남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다음에 공항에서 슬리퍼를 신고 낡은 배낭을 맨 사람을 본다면 그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는 당신보다 훨씬 더 부유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는 그것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뿐입니다. 모두가 주목받기 위해 소리치는 세상에서 조용함은 하나의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부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세상에서 평범해 보이는 것이야말로 진짜 부자의 표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유, 평화, 그리고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